자, 시작할게요. 우리 자, 부사 상당 어구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 장성 영어 오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1번, 처음 들어봤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 음. 자, 이거는 다른 반, 다른 고등학교 선배들 모두 똑같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걸 그러면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게 그러면 정상적인 거냐? 아니, 비정상적인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강서구에 온 지 18년 한 2, 3개월 된 건데 이제까지 요거 들어봤니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인데 2명이 들어봤대.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봐. 야, 그러면 부사 상당어구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 너무 신기하니까. 왜냐면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걔가 신기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업의 양을 들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들었다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수업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뭐 배웠다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쌤이 부사 상당 어구를 그냥 요거 이름 설명 없이 요거 대고 한 5초? 10초?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간 거예요. 야, 그럼 그거 배운 게 아니잖아. 할 말을, 그 다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배운 게 맞나? 나는 이거 갖고 10시간도 가르치거든. 다 합치면. 10시간이 뭐야? 그 이상도 될 거거든. 그런데 10초와 10시간 들어봤다라는 이 말을 들어봤다는 학생의 10초와 나의 10시간 이상은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늘 이 부사 상당 어구를 듣는 너희와 듣지 않았던 너희들은 서로 다른 학생이다라고 봐도 될 거고 앞으로 살면서 이 부사 상당 어구라는 이 개념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이미 우리가 우리 곁에 있어 왔던 것들인데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다. 분명히.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부사 상당 어구란 말이 오거든. 요 어구라는 요 말 표현부터 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나 다시 우리가 어구란 말이 들어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어 한 개 또는 단어 2개 이상 쉽게 단어들 또는 심지어는 뭐 문장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생긴 모양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거 다 표시로 우리끼리 약속을 내가 정해놨어. 어떻게 정해놨더라? 단어 한 개는 동그라미 하나, 단어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3개. 문장은 어떻게 표현했니? 요렇게 표현하거나 이건 문장 속에 다시 요렇게 생긴 모양의 문장은 문장 속에 문장이 있지 않은 가장 단순한 구조. 예를 들어서 주어, 보어, 목적어, 뭐 서술어가 단어 하나,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거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문장의 형태는 아닌 구조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그림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10번에 9번은 이렇게 전달할 겁니다. 왜? 문장에 대한 어떤 그런 성분이나 문법을 전달할 때는 이게 가장 쉬우니까.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라는 그 성분 자체가 문장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기초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타원형으로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한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벌써 문장 성분의 어느 한 부분이 문장으로 온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해되는 거 맞니?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갈게. 우리가 오늘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부사, 상당, 어구라는 개념에서 우선적으로 이 어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가를 얘기해야지. 그래야
여기까지 우리의 목표로 갈 거 아니냐? 자, 시작할 때 어구는 단어 한 개, 단어들, 문장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상당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상당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이 분필은 500만 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상당이란 뭐죠? 같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앞에 뭐와 같다라는 거야? 즉 부사의 역할. 다시 이 부사의 역할을 또는 문장 안에서의 부사의 역할을 단어 한 개, 단어들, 문장이 이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사, 상당, 어구라는 말의 의미를 자 이해하려면 이런 거죠. 어떤 의미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 말을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어봤겠죠. 부사란 말 들어본 적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조금 더 이거에 쉽게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바로 바로 설명을 들어간 후에 거꾸로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사 상당 어구가 되기 위한 뭐가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부사 상당 어구가 되는 게 아니야. 방법과 절차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지켜줘야 됩니다. 부사 상당 어구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은 또 뭐냐?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면 쉽지 않아집니다. 여기서 우리 서술어가 있죠. 이 서술어가 1, 2, 3, 4, 5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뭐 우리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있다? 아주 중요한 정보, 형식이라는 정보를 이 안에 들어가는 누가 갖고 있다? 주인공이 되는 동사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본동사라고 말할 거야. 이 본동사가 뭐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서술어라는 성분 속에 주인공이 되는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얘기할 거냐? 바로 본동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본동사가 뭐를 갖는다? 형식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여기까지의 서술어 역할은 다 한 거야. 그러면 어떤 자리? 바로 이런 자리들의 모습이 이제 결정이 날 거거든. 너는 목적어다. 너는 주어다. 너는 보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말 의미는 이 본동사가 만약 얘가 부사 상당 어구였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어, 야, 너 없어도 돼. 이 문장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형식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 없어도 이 문장은 오형식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너 없어도 된다. 이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조건으로 얘를 야, 너 없어도 돼. 너 생략 가니까 너 생략 가능하니까 오케이, 좋아. 아무 상관없어 문장에서 이랬는데 이러고 보니까 오라 나는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을 걸러내려고 봤더니 뭐야 이 조건이면 두 가지 조건이 다 가능하대. 그게 뭔데? 바로 형용사도. 아니 부사란 녀석도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이랬을 때 아름다운 없어도 우리말 말 잘 되죠. 나는 꽃을 보았다 이러면 되잖아. 요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A beautiful flower. 그럴 때 beautiful 없어도 말 다 잘 돼. 그렇잖아? 그런데 이 조건 가지고 너는 부사야. 느낌에 나 형용사거든. 이렇게 하면 이 조건으로는 안 되잖아요. 얘를 못 걸러내.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 조건 하나 더 만들어줘야지. 그 조건이 뭐냐? 속뜻이에요. 속뜻. 이 속뜻이 뭐냐? 자, 볼게요. 단어 하나, 단어들, 문장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는데 일단 이 조건이 만족됐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얘가 갖고 있는 얘네 어디 갔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따져보는 거야. 따져봤더니 어라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느냐? 요 조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뭐냐? 이렇게 됐던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 속뜻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속뜻이 뭘까? 내 마음속에 장소적 개념이에요. 내 생일날에 이건 뭐의 개념일까요? 뭐의 개념일까? 내 생일날에 그러니까 조금 더 장소의 상대적 개념이었겠지. 좋아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유식하게 뒤로. 시간. 일요일에. 그럼 일요일에 그럼 뭐야 이것도? 일요일에 뭐죠? 그렇죠. 교실에서. 왜 공간, 장소죠? 내 마음속에서 뭐죠? 장소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1초 전 시간이죠. 내 머리털 끝 이거 뭐죠? 끝에서 뭐죠? 장소죠. 어제, 내일, 3일 후 전부 이거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죠. 자 일단 그런 속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야? 이 속뜻의 종류를 알아듣기 쉽도록 쌍으로 정해줄 겁니다. 알겠지? 자, 다시.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시간 하면 과연 어떤 의미와 쌍으로 움직일까? 원인 하면 어떤 의미와 쌍으로 움직일까? 그 다음, 얘 하나만 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 하나만. 외톨이야. 목적. 그 다음, 조건이면 누구랑 쌍으로 움직일까? 그 다음, 정도면 또 누구랑 쌍으로 움직일까? 쓸 공간이 없어서 하나 더 추가하면 판단의 근거, 판단의 이유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거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자. 원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니? 자 시작. 그치. 내가 이제까지 강서구에서 물어본 학생들 중에 진짜로 한 수만 명은 될 것 같아. 적어도 한 15,000명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괴로워요. 진짜 있긴 해요. 정말. 그러면 이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건 뭘까요? 뭐 물어보자.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돼. 틀어도 돼 이거는. 패스. 모르겠어요? 자, 시간 그러면 뭐 시계 이러지 말고요. 그럼 뭐 이거 똑같다라고? 안 똑같잖아 지금. 자, 뭘까요? 시간, 장소. 이 개념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 원인 결과처럼. 시간, 장소, 원인 결과.
그 다음 조건. 이때부터는 정말 고급스럽죠. 이게 정말 고급스러운 의미들이에요. 조건, 여기서 얘기 안 나왔는데 이거를 너희한테 시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쌤이 얘기해 줄게요. 잘 봐. 조건과 상대적 개념의 의미는 양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양보. 좀 이따 이거 외우기 할 거야. 왜냐하면 구구단도 처음에는 힘들었잖아. 한두 달 외웠잖아요. 2, 1은 2, 2, 3은 6, 2, 4, 8 맨날 외웠는데 우리 지금 그거 안 외우잖아. 너네가 막 맨날 지금도 2, 1은 2, 2, 3은 6, 그럼 옆에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일정한 기간 초반에는 외워줬잖아요. 얘도 그 정도는 해줘. 그 정도가 뭐야? 그게 한 1000분의 1만 해도, 10,000분의 1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떡해. 그치요? 자, 시작할게. 그 다음에 정도가 나오잖아? 그러면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판단의 이유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답니다. 자, 여기서 뜻을 쓸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잘 보세요. 원인, 결과, 목적, 조건, 양보, 정도, 방법. 얘는 오히려 판단의 근거 이유 중에 이 판단을 이해해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쓸 게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뜻을 쓸 생각을 안 하나요? 못 써.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을 거니까. 1초 전, 2초 전, 3초 전, 4초 전 다 시간이죠. 어제, 내일, 1년 전, 1000년 전 다 시간인데 어떻게 쓸 거야? 내 생일날에, 너의 생일날에, 조선시대에 뭐 어떻게 하라고. 우주의 별하고 거의 아마 몰라. 비슷할 것 같아 나는. 왜? 무한대니까.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뜻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장소는 똑같이 뭐 내 마음속에, 내 눈 속에, 너의 코 속에, 너의 입 속에, 너의 뭐라고 할까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무한대야. 책상 위에, 책상 아래, 책상 모서리 옆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그렇잖아. 그 사람 옆에. 모든 것이 전부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뭐 해야 돼? 얘네들의 뜻을 통해서 두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이제부터 뭐가 된다? 부사, 상당, 어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뜻을 테니까 이건 알 것 같은데 원인 뭐라고 말할 것 같니? 원인 어렵나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좋아요.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면 전부 뭐야? 원인이지 뭘. 그 다음 결과는 결국 무엇이 되다. 그 다음 목적. 이거 목적은 어디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투부정사 할 때 목적, 부사정법의 목적 이런 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뜻이 뭘까요?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자, 할 수 없이 다 씁니다. 뭐뭐 하기. 이 뜻 들어본 적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그래 그게 이거야. 자, 조심할 것. 이때 목적과 목적어는 같은 말이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큰일 날 뻔했네요.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완전 다른 말입니다. 소리값만 같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목적어와 목적은 완전 다른 말. 완전 다른 말이야. 알겠어? 오늘 이후에는 이걸 조금이라도 같다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머릿속에 오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말이야. 다음 조건. 얘는 만약 뭐뭐라면. 알겠지? 이건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보는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 너희가. 그쵸? 비록 또는 아무리 글씨가 좀 안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 뭐뭐일지라도.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마 부사 상당 어구 중에 얘네들이 가장 고급스러워요. 그건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독해로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녀석들이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도는 뭐뭐 할 정도로. 글자가 왜 이러니? 다시. 자, 요거 말고도 뭐뭐 할 만큼 이런 의미로 쓰이면 전부 정도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그냥 방식으로. 알겠니? 그 다음 얘네들은 근거와 이유는 언뜻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유와 원인을 똑같다고 놓단 말이야.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래? 어제요 밤에 늦게 잤기 때문이에요. 자, 1번 판단의 의미가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없다고 봐야 돼요. 다음, 너 왜 숙제를 안 되어 있어? 그랬더니 제가 어제 아팠기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자, 판단의 의미가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없어요. 선생님 지금 영어 쓰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영어를 쓰고 있지 않은데 판단과 그 다음 뭐야? 어디 갔니? 원인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영어로 바꾸면 알게 된다. 이거는 완전 거짓이죠.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투부정사의 원인과 투부정사의 판단의 이유를 골라낸다. 그러면 이거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해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기계적으로만 자꾸 그 문장을 봐서 맞춰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게 그 맞춤을 안다라고 등치, 똑같아라고 놓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교육이 아니야. 찍기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를 마치 교육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괴물 같은 교육이죠. 아니 이거 교육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뭐라고 말을 할까. 정말 이거는 타노스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타노스를 나는 오히려 좋아해요. 히어로즈를 난 정말 싫어하거든. 책임 못 질 거면 빠져 있어라. 타노스는 적어도 그 현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야. 근데 히어로즈는 바꾸지 말고 그냥 현실이 되게 좋아. 악마도 같이 살고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도 같이 살아서 피해보는 건 뭐 본인들의 소관이야. 우리는 뭘 몰라. 현상의 모습을 지킬 거야. 이런 주의라면 타노스는 적어도 뭐야. 잘못됨에 대해서 적어도 바꾸려는 했어.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 폭압적이고 너무나 많은 살생을 원했기 때문에 그 지점 비판받아 마땅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 타노스가 갖고 있던 생각 자체가 근본부터 잘못되지는 않았다 라는 건 분명히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이거 문법 배워서 단어 외웠는데 문장을 못 쓰게끔 하는, 문장을 이해시키지도 않는 교육을 천년만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 아니 10년 20년 문법 배웠으면 적어도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문장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육, 문법 만들자 좀. 뭐하냐 도대체. 이거 100년의 역사 아우 정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근데 뭐 맨날 문법만 가르쳐서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은 도대체 무슨 용기로 하는 거야 도대체가. 자, 다시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원인과 판단의 이유의 구별이 안 되는데 생각, 속뜻으로의 판단이 안 서는데 투부정사를 쓴 진짜 영어 문장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거 막아야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제 아팠기 때문에 이 문제 못 풀어. 실상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니? 생략 가능한 이 전체 문장의 내용은 나 못 푼다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해했어? 나 어제 아팠기 때문에라고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원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말 뜻은. 자, 그런데 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문장 완성됐지요? 투 동사의 원형. 이렇게 딱 칩시다. 어? 자, 그러면 1번 원인, 2번 이유. 하나, 둘, 셋 들어볼까? 2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 동사 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천재임에 틀림없다라고 내가 지금 뭐 했니? 판단을 내려버렸잖아요. 그 판단이 내린 완전한 문장 뒤에 없어도 되는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어라? 천재임에 틀림없어? 판단 내렸네? 아, 그러면 그 판단을 내린 이유네 또는 근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에게 던져주잖아? 우리 학생들에게 던져주면 원인과 이유는 같은 말이잖아요. 너 오늘 늦은 이유가 뭐야? 너 오늘 늦은 원인이 뭐야?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그 표피적인 정말 그 뜻으로만 자꾸 덤비면 안 된다. 겉에 드러나는 것 갖고는 뭐가 중요하다? 어디 갔어? 요 속뜻.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영어로 쓰였던 우리말로 쓰였던 그게 개념이 전달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다 1번, 없다 2번.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아니 배워본 적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다 배웠다며. 그렇죠? 잘 들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얘네들이 투부정사의 뭐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 잠시 어디 갔어? 요거는 잠시 내려놓고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원인, 결과, 목적, 조건, 양보, 정도, 판단의 근거 또는 판단의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뭐야? 부사 상당 어구라는 이 조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걸 증명해 줄 거야. 그 전에, 자, 그 전에 우선 조건과 양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잠깐 살 좀 붙이고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조건에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실제 조건의 중요도의 100분의 1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중요한 거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내용이 끝나고 뒤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미 나는 여기 나오기 전에 알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이랬어. 이 말은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무슨 말을 안 했지만 다음 말의 내용은 1번 장선생님이 좋은 말을 할 것 같다. 1번 아니다. 나쁜 말 할 것 같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 그래요. 당연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선생님이 나의 생각을 읽어냈잖아요. 그걸 짧게 말하든 길게 말하든 다 상관없어. 그냥 좋은 말을 하겠네. 이미 알게 됐잖아. 그치요? 다음 두 번째. 만약 너가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랬어. 이 말은 1번 지금 좋은 말을 했다 1번 아니다 나쁜 말 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나쁜 말 부정적 의미를 전달했단 말이야. 그걸 조건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 자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나쁜 말 나오겠죠. 아니 봐봐 만약 너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쁜 말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모두 뭐라는 거야? 조건이라는 거야. 이 관계가 다시 이 조건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야. 다시 또 한번 요 모양의 요 의미가 잘 봐. 단어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단어들일 수도 있고요. 문장일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그것들에 의해서 다음 내가 하지 않은 말의 방향을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먼저 읽어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힘이에요. 너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야. 그 힘을 누가 준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마냥 뭐라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애가 너희에게 그 엄청난 힘을 주는데, 너희가 만약 이것에 대한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평범한 지구인에 불과한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좋다 이거야. 앞으로 여러분이 조건이란 말, 다시 앞으로 여러분이 조건이란 이 의미가 귀로 딱 들리면 번개를 맞은 듯한 어떤 그 각성? 띵!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얘를 받아줘라. 다음, 양보는 뭐냐? 서로 대칭 관계야. 쌍둥이인데 성격이 정반대야, 얘는. 자, 또 해볼게. 양보, 비록 또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고 했을 때 잘 봐요. 요 내용. 자, 요 모습이 지금 단어 하나, 단어들 문장일 수 있는데 주로는 요 구조, 단어들 또는 문장으로 나오긴 합니다. 조건도 그렇고 양보도 그렇고. 자, 이랬을 때 잘 봐. 여기에 비록 너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의 능력이 뛰어나다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들어볼까? 너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이랬잖아. 일지라도만 붙인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능력이 뛰어나다. 당연히 좋은 말이지. 얘가 좀 능력이 좀 뛰어나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 좋은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자리에 너의 능력이 뛰어나다가 왔겠지. 또는 단어들이면 뛰어난 너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왔겠지.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주인공이야?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주인공이라고. 이 내용의 의미를 1번 이해할 수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없다고요? 난 알 것 같은데? 그쵸? 그치?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들어봐. 안 좋은 말. 아무리 너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좋은 말이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뭐야? 너 망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다음 두 번째. 비록 아무리 너의 상황이 최악이라도, 다시 또 말이 꼬여서, 비록 아무리 너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까지의 의미는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나쁜 말이야지. 막 좋아 죽으면 안 되잖아. 너 힘들다고 했는데 전 좋아 죽거든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말이잖아. 그러면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좋은 말 나오겠죠. 반드시 너 성공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조건과 양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냐면, 딱 수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전국에서 정답이 제일 낮은 문제를 청문회에서 딱 맞추는 게 있어요. 5초 만에.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독해까지 넘어갑니다. 문법도 어렵지만 독해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조건과 양보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다오라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금부터는 이 형태를 문장으로 보여줄게요. 문장으로 보여줄 거야. 문장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완전한 문장이야. 이 완전한 문장의 기준이 뭐냐? 딱 기억해줘. 완전한 문장이란 요 서술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정보의 다섯 번째 정보가 쌤이 뭐라고 그랬어?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형식으로부터 완벽할 때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잘 봐. 이런 식으로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불러줄 수 있는 이름들이 너무 많다? 첫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처음 만나기 전에 동영상부터 보고 오라고 그랬죠? 용어 정리의 영상. 우리는 이름 붙여줄 때 시작하는 단어로 이름을 붙여준다 했습니다. 기억나니? 그러면 시작하는 단어가 뭐야 이거?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거? 전치사 뒤에 단어 하나만 나와도 벌써 구가 돼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상태의 in the room, 이거를 우리는 전치사 뒤에 단어나 단어들이 왔으니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치사 구 이렇게 불러줘. 또 어떤 이름이 있니? 항상 전치사 뒤에는 단어 하나가 오든 단어들이 오든 주인공은 명사가 오더라. 그래서 이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전명구. 그렇지. 요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잘 봐.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 역할 한번 볼게요. 품사적 역할을 볼 겁니다. 이제는 없어도 되죠. 이거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미 벌써 결정했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뭐가 달라붙었어? 다시 뭐가 달라붙은 거니? 전명과 달라붙었는데 해석해봐.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뜻이 무슨 뜻이니? 시작.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주면 방 안에 또는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런 의미 되는 거 맞아? 그럼 바로 이 속뜻이 뭐야? 시작 빨리. 시간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 전명구를 우리는 품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말할 거니? 시작. 부사, 상당, 구가 가장 큰 틀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부사구가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부사, 상당, 구이고 이거를 세분화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단어들이 부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 자, 뭐라고 불러야 돼? 부사구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얘를 세분화시키면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부사의 속뜻을 갖고 있니? 빨리.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야 돼? 시작. 장소 부사구라고 불러주면 perfect, 완벽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 맞니? 됐지? 다음.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냐?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죠, 뭐. 완전한 문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오형식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다섯 번째 정보가 형식이다라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보세요. 요 문장 전체 없어도 되지. 맞아, 안 맞아? 없어도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생략 가능해. 이 문장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점 찍어버리면 돼. 그런데 점이 안 찍히고 어디서 찍혔냐? 여기서 찍힌단 말이야. 여기서 찍힌다고. 그러면 지금 얘 입장에서 문장이 몇 개 있니? 시작. 2개 있죠. 그러면 단문이라고 말할 거야? 복문이라고 말할 거야? 복문, 복수개의 문장이다. 그런데 2개의 문장의 힘은 달라요. 하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는 뭐야? 빨리 요거야. 고작 뭐 생략이 가능할 정도의 힘이라는 거야. 그런데 걔한테 생략이 가능할 만한 애한테 너 주절이다 이건 아니잖아. 얘를 생략하면 문장 전체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해볼까?
요거 빼버릴게, 이제. 1번, 평서문인데 이거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접속사로. 안 돼요. 평서문인데 얘가 와서 뭘 만들 거야, 이거. 알겠니? 뭐 관계사절 이런 거 빼고, 관계부사절 이런 거 다 빼고. 이게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 이제 뭐가 됐어?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무슨 일이 된 겁니까, 이제? 한번 또 따져볼까요? 쓸 공간이 없다, 그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주자. 여기다가 줄게요. 얘네들이 전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 사, 상, 당, 구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부사, 상당, 구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단어들의 모습이야? 문장의 모습이야? 문장의 모습이잖아.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명칭으로 불러봅시다. 뭐? 부사 뭐? 그치. 문장을 절, 단어들을 구 이랬으니까. 단어 하나 사. 그래서 부사절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잠깐만, when 뭐라고 말해야 되겠니? 구체적으로 시작. 빨리. 시간 부사절. because 무슨 부사절? 시작. 원인 부사절. if 무슨 부사절? 그치. 조건 부사절. 등등등 아주 많겠다, 그치? 어떠니? 이 부사 상당 어구의 의미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해된다?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 부사 상당 어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적인 느낌은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도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 해볼까요? 이렇게 가볼까? 유치원 문장, 계속 유치원 문장에서 해보자고요. 자, 약속대로 해보면 이 서술어 자리 속에, 자 봐, 지금 이거 문장이잖아. 이런 문장이 왔는데 이 문장 속에 요 서술어가 왔는데 이 속에 무슨 동사가 들어갔어? 비동사가 들어간 겁니다. 이 비동사가 뭐를 결정한다고? 형식을 결정한다고요. 질문, 몇 형식 문장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2형식이죠. 자, 2형식이란 문장 성분이 총 몇 개로 이루어진다? 3개. 하나, 둘, 셋. 우리가 흔히 유치원 학생도 해석도 다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이거 없어도 말 되니 안 되니? 잘 되지요. 자, 그러면 얘가 형용사입니까? 아니지요. 아니, 얘가 지금 보호에서 주인공인데 얘가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어떻게 나올 거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요 어디 갔어? 파란색. 지금 얘가 주인공인데 그럼 얘는 그럼 뭐냐? 얘가 뭐냐라는 거죠. 뭐긴 뭐야? 부사죠. 그러면 부사라고 하면 아까 뭐가 떠올라야 돼? 부사, 상당, 구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단어 몇 개로? 단어 하나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때 뜻을, 속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여러분들 기억했나 봅시다. 자, 부사, 상당, 어구의 속뜻. 자, 생각 잘해. 첫 번째가 뭐죠? 시간. 두 번째는요? 시간, 장소였죠. 세 번째는요? 이거 안 해오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어렵게 해줬나요? 다 깔맞춤해서, 다 깔맞춤해서 외우기 쉽도록 해줬는데요. 그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야?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쌍으로 움직여줬잖아요. 자, 다섯 번째 뭐야? 아, 왜 이래. 혼자 외톨이 하나 있잖아.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조건. 양보. 조건과 양보. 다음. 정도. 다음. 정도. 다음. 방법. 마지막에 또 뭐였죠? 판단의 근거, 판단의 이유. 자, 이렇게 하면 총 몇 개니? 11개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외울 겁니까? 안 외울 겁니까? 1번. 외웁니다, 1번. 아,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굳이 불시간에 물어봤을 때 이거 외워 있지 않은 상태라면 선생님이 실망할지도 몰라요.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믿음이 안 가니까. 자, 첫 번째, 다시 시작. 두 번째. 아, 아직도 늦어. 이 사람은, 8인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구구단 할 때 처음에 힘들었지만 우리 지금 구구단 외운다 그러면 되게, 너 아직 구구단도 못 외웠니? 이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자,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도 버벅거리고 있으면 답이 없죠. 다시 한 번만 더 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 뭐 이렇게 얼룩도 넘어가려고 그래. 시간, 장소, 원인, 결과 다음에 시작. 하나, 혼자 외톨이, 목적.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조건, 정도. 그 다음에 또 한번, 판대 근거, 판단의 이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요 vary는 그럼 몇 번일까? 그러면은, 아까 머릿속에 숫자를 딱 세워보세요. 원인, 결과, 목적, 조건, 양보, 정도, 등등등. 판단의 근거까지. 그러면 이 vary는 몇 번째의 vary일까요? 준비됐니? 준비됐습니까? 됐죠? 숫자로.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뭐요? 왜 다국적분이야?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손 자체를 못 들고 있고, 정신이 없죠? 자, 보세요. 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 형용사 상태를 뭐하고 있다? 정도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뜻이 뭔데요? 매우죠. 우리 이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를 셀 수 있나요? 만져집니까? 느낌이잖아요. 느낌은 되게 추상적인 거지. 그 추상적인 정도를 이 very라는 단어가 매우라는 의미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꾸며주는 게 아니고. 형용사와 명사 관계를 꾸민다는 말이 충분히 통용이 돼요. 그건 언어와 상관없이 충분히 통용되는 개념이니까 당연한 건데, 부사하고 형용사 관계는 어떻게 꾸민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강조의 의미라고 가야죠. 라고 말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정도라는 이 의미의 뜻이 뭐로 가 있냐면, 매우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얘가 뭐 하고 있는 거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가에 매우 이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즉 정도란 말입니다. 느낌이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P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어? 자, 그러면 질문. 얘 없어도 되는 상태죠. 자, 그럼 얘는 얘는 단어가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니? 그러면 얘는 없어도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뭐야? 부사, 상당, 어구의 단어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또다시
그 속뜻은 몇 번째의 속뜻입니까? On my birthday. 자, 준비됐니? 됐죠? 하나, 둘, 셋 들어보면. 그쵸. 얘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시간, 부사, 구인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의 입장에서 이름이 들어온 거니? 품사의 성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모양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부사, 구가 아니라 모양의 입장이면 어떻게 돼? 전치사로 시작하는 거니까. 맞니? 뭐라고 부를 거야? 전치사, 구. 다른 말로 전명구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쌤이 내가 이거 시간 부사구다 또는 그냥 부사구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품사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다음, 이거를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라고 말할 때는 뭐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 모양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문법을 법칙으로 다루는 기본 자세여야 해. 법칙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과정의 지식들이 최소한 법칙이란 말을 쓸 때는 용어와 그 용어에 따른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책 나오면 빨리 책이 2권이 나와야 돼. 한 권은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6개월 정도 소요될 텐데 한 권이 더 나와야 완전체가 됩니다.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봐. 이거 의문문이죠. 1번, 이 문장 맞았다. 2번, 틀렸다. 그것부터 판단할게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누구야? 얘가 뭐를 결정해 줘야 돼? 빨리. 얘가 이 형식을 결정해 주어야 나머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일단은 형식은 둘째 문제고 이 문장 맞았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영어를 배우고 학원 가서 배웠다면 이거에 물음이 뭐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하나, 둘, 셋. 다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자,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자, 이제 이게 진짜야.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몇 형식? 하나, 둘, 셋 들어보면. 자, 일단 맞아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는 건 뭐죠? 요 두 녀석이 합쳐져서 술어 또는 술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부터 할 거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질문. 이 문장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준비됐니?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빨리 손가락 선택해 주세요. 뭐 이렇게 손가락이 주저하죠? 이 문장 맞았어요. 이 문장 둘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서서히. 자, 그러니까 본 궤도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몇 형식입니까? 자, 준비. When did you finish your work? 이거 몇 형식 문장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빨리 자 내려주세요. 방금 이 질문을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마구 뭔가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전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달이 안 됐을까라는 그 걱정과 안도를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얘도 소수가 있을 거 아니냐. 얘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소수로 빨리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소수로가 누구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누가 주인공이니? 자, 1번, 2번. 자, 하나, 둘, 셋.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잘 봐. 우리는 얘를 일반 동사가 들어왔는데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였던 거야? 얘를 목적으로 쓰면 3형식 동사였던 거죠. 맞니? 그리고 얘는 조동사가, 얘가 주인공이니까 본동사 개념이었던 거죠. 이해되는 거 맞니? 이 본동사가 바로 3형식 동사였던 겁니다. 이 본동사가. 그러면 다시 와. did finish와 did finish의 차이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는 계속 변함없이 뭐가 되는 거야? 변함없이 목적어예요, 얘는. 얘도 목적어. 얘도 달라지지 않죠? 얘도 목적어. 그럼 얘는 뭔데? 뭐긴 주어지. 무조건 서술어 주어라고 하더라도 기본 모양은 의문문에, 하지만 일반 동사일 때와 본동사가 비동사일 때 차이가 좀 있어. 비동사는 막바로 자리 바꾸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누구의 힘으로? 조동사의 힘을 좀 빌려서 야, 네가 대신 가. 그래서 서술어 주어를 만들어 놓고 뒤에 동사의 원형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의문문의 특성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지금 뭐야? 얘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주인공이잖아, 동시에. 얘가 뭐야? 3형식 동사입니다. 3형식 동사잖아요. 주인공이네. 이 주인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본동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 오늘 이것만 잘 터득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 누구냐? 자, 누구냐? 누구긴 누구야? 의문사지. 문제는 의문사인 건 알겠는데 의문사의 품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준비. 의문사의 품사적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준비됐니? 하나, 둘, 셋. 틀리면 안 되는 사람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달 채 안 되는 이 친구들도 틀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으로도 먼저 읽게 했고, 보게 하고, 나중에 처음 만나자마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단어 한 개일 때는 품사가 총 몇 개 있냐면 8품사를 기준으로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대명사도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이런 게 많은데 부정대명사 다 통틀어서 그냥 뭐 대명사 이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8품사 속에는 많은 갈래들이 있는데 그 갈래들을 다 큰 범위 안에서 묶어낸 게 8개의 품사가 됐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단어 한 개 단위를 벗어나자. 그러면 구와 절의 개념으로 오지 않니? 규모상.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품사의 종류는 딱 몇 개로만 고정된다? 3개로 고정된다. 그게 바로 뭐야? 명, 형, 부.
그래서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절, 무슨 절? 품사의 성질론 시작. 명사절, 형용사절, 빨리 부사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죠?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지금 쌤이 물었을 때 어땠어?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바로 그 지점이야. 바로 그 지점에서 쌤이 원했던, 장교쌤이 원했던 바로 그 지점을 너희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가장 특별함과 평범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야. 자, 문제는 얘입니다. 의문사, 아니지, 그부터 해야죠. 투부정사도 그러면 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품사조 용법 몇 가지? 투부정사 하나, 둘, 셋, 들어봐. 세 가지. 그래서 뭐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 형용사적 용법, 형, 부사적 용법, 뭐 부였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자. 의문사의 품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들어보면 세 가지겠지. 뭐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도대체? 얘는 뭘까요 얘는? 의문, 부사겠죠. 왜 의문, 부사냐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의문, 부사죠?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의 의미잖아요. 너 언제 네 일 끝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의문사는 잘 봐, 잠깐만 보자. 이거 완전하다며. 그대로 썼잖아.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이거 없어도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빨리 완전하지. 첫 번째 조건 없어졌네. 첫 번째 조건 일단 만족시켜서, 그렇지? 두 번째 조건이 뭔데? 속뜻이라며. 의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속뜻이 뭐야? 언제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시작. 의문 부사가 되는 거지.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야? 시작. 의문 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해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자. 오케이. 필기 잘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기왕 부사 상당 어구가 지나가니까 어마어마한 앞으로 정말 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복습 많이 해오세요.